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윈도우 애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 한 2008년, 2009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는 이제 레드독이라는 이름으로 뭐 정말 이렇게 꿈 같은 얘기들을 이렇게 막 펼쳐져 있더라고요. 뭐 서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고, 개발자는 개발만 하면 되고, 리소스는 얼마든지 추가하면 되고, 내가 미리 무언가를 사지 않아도 그 사용한 만큼만 돈을 지불하면 되는,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애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애저가 나오고 나서 제가 뭐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애저를 쓰면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애저로 옮길 생각이 없느냐, 그렇게 딱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장점이 뭐냐?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 그럼 이거 우리 쓰는 거 그대로 애저로 옮기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뭐 그 호스팅 업체로 옮기듯이 프로그램을 그냥 복사하면 바로 애저라는 데로 옮겨지고 당신이 말하는 그런 기능이 되냐?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 옮기는데 얼마나 걸리냐, 프로그램을 고쳐야 되냐,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개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그러면 그거는 소스를 좀 봐야 알 것 같은데.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 그거 아직 한 2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 애저 발표가 뭐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또 주변에 또 다시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애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 장점들이 많다. 저 근데 우리 회사는 SMS 같은 거 자바로 된 데모를 쓰고 있는데 자바는 돌아가나요? 자바는 좀 뭐 아니면 뭐 기업들마다 나름대로의 컴포넌트들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돌아가나요? 그거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개발의 세계가 뭐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단넷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합쳐져 있는 형태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적용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했던 뭐 가상머신이나 웹사이트 그리고 오픈소스들에 대한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뭐 이제는 그냥 복사해서 옮기고 다소의 수정만 거치시면 애저의 그런 스케일러빌리티를 누리실 수 있으면서도 기존 소스에 대한 변경을 최소화하실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사진인데요. 데이터 센터에는 정말 많은 서버들이 있고 이 서버들은 정말 많은 언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특정한 언어나 플랫폼만을 지원하는 건 아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C#, 비주얼 베이직 뿐만 아니라 자바, PHP, 노드, 뭐 파이썬 등등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스칼라라든지 다른 언어들이 좀 이렇게 많이 뜨고 있죠. 근데 애저의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은 애저 자체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의 API는 실질적으로 특정한 언어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XML RESTful API로 모든 인터페이스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RESTful을 구현하기만 하면 그게 C샵이든 PHP든 자바든 그런 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애저 관리 페이지조차도 이번에 3번째 개정이 됐는데 그것조차도 매니지먼트 RESTful API를 가지고 화면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스스로 레스트풀을 이용해서 그런 사이트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그 기존에 있는 관리 프로그램과 통합해서 여러분이 어떤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언어는 아직 구현되어 있지 않을 뿐인 거지 그 언어에 대한 벽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자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바 개발 환경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바는 우선 조금 띄우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클립스를 좀 띄워놓을게요. 요즘에 패키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메이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패키지 관리 도구로. 그쵸? 네, 굉장히 편리하죠. 요즘에 메이븐 없이는 개발을 거의 자바로 하지 않죠. 스프링에 기본적으로 들어있기도 하고, 그 메이븐에 마찬가지 그 com.microsoft Windows Azure라는 항목을 추가하시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다운받아줘요. 그 자바 프로젝트 자체가. 그리고 그 라이브러리 말고 그 이클립스 자체에서 인스톨 뉴 소프트웨어를 선택을 하시면 인스톨 뉴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시고 이 사이트 주소 이름을 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설치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JDBC 드라이버 그리고 윈도우 애저 관련된 라이브러리들하고 그 윈도우 서버와 관련된 그 액세스 컨트롤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이클립스의 프로그램들을 설치하시고 나면 이클립스의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되고 아이콘들이 좀 더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플러그인들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에 조금 헤맸던 게 윈도우 애저 SDK를 그러니까 애저 자체를 제가 그 리눅스나 맥에서도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 개발 환경을 꾸미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약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 건데 여러분들이 리눅스에서 개발하고 맥에서도 개발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개발을 할 때 그 개발 환경, 그러니까 테스트로 내 로컬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윈도우에서만 돌아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윈도우 에듀 SDK를 설치하시고 나서 지금 보이는 이 프로그램들은 윈도우에서만 돌아간다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맥이나 그 다른 플랫폼에서 개발하시면 프로그램 작성해서 애저로 올려보기 전까지는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사실은 정확히 알기가 좀 어려운 거죠. 네. 간단하게 헬로 월드 이런 걸 해봤는데 별 특별한 건 없고요. 이게 다이나믹 웹으로 작성된 헬로 월드 프로그램이고 폼.xml에 아까 그 라이브러리가 그 주소가 추가가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추가가 돼 있고 웹 컨텐츠에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있고 이 상태에서 애저에 배포를 하시거나 아니면 개발 환경으로 그 실행을 시키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상단에 보면 아이콘들이 추가된 걸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New Azure Deployment Prompt라는 요걸 실행을 시키면 그 디플로이먼트 프로젝트에 대한 이름이랑 한번 해볼까요?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애저의 그 파스 형태로 프로젝트를 올린다 자체는 결국 애저 자체가 자바를 지원하는 형태는 아니에요. 자바나 톰캣을 지원하는 형태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로컬에 가지고 있는 JDK와 톰캣을 애저에 함께 올려서 그 java.exe가 그 톰캣을 구동시키고 여러분의 프로그램 구동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JDK 사용하신 거에 대한 경로를 쓰시고, 그리고 여기 JDK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통캣 7.0을 썼는데, 근데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JDK하고 통캣을 합쳐서, 그리고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워 파일로 만들어서 포함시켜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고, 실제로 컴파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디플로이 부분에 패키지란에 보시면 워커롤로 엠루트에 보시면 제가 여기서 사용한 JDK하고 통캣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워 파일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아이콘 중에서 에뮬레이터 모드에서 돌린다는 이 버튼을 선택하시면, 그러면 이 코드들을 컴파일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돼요. 근데 이게 하여튼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실 수 있고, 개발 시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클라우드에 올리실 때는 여러분 계정에 관련된 파일이 있거든요. 사실 별도 웹브라우저를 띄우지 않으셔도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이 계정에 필요한 파일 같은 거 다운로드하는 부분도 있고, 계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설정하는 부분들이 이쪽에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넣으시면 이렇게 애저 클라우드로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헬로월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통캣이랑 JDK가 같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테크레이드 2012에 보면 대부분 VM 쪽으로 이렇게 자바를 유도하고 있는 하여튼 그런, 제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모트 액세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자바는 보통 리눅스에서 많이 돌리잖아요. 근데 윈도우상에서도 리눅스 이제 자바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윈도우상에 관련된 리모트 액세스 정보를 넣으면 여러분들이 자바를 리모트에서 디버깅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관련된 내용이고요. SQL 애저를 쓰실 때는 얘가 JDBC를 사용하고, 또 SQL 애저 관련된 란에 가보시면 커넥션 스트링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눌러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듯이 여러 가지 언어로 된 커넥션 스트링들이 나열이 되고요. PHP 같은 경우는 간단한 샘플 코드 같은 게 제공이 돼서 그 코드를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JDBC를 지원한다고 하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건데, 사실 이게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지 않고 JDBC를 제공한다 함은 결국 스프링의 하이버네이트 같은 ORM 도구를 사용해서 개발하신 분들은 JDBC 정보만 바꾸면 애저와 관련해서 특별히 쿼리를 고친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애저에 올려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SQL 애저에서 간단하게 소스를 적어봤는데요. 커넥션 스트링 쓰고, 커넥션 스테이트먼트, 리절트 셋 이렇게 쓰시고, 쿼리문 써서
그냥 일반적으로 자바에서 쓰시듯이, 그러니까 SQL 애저에 접속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절트 셋을 통해서 뭐 데이터를 뭐 돌아가면서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질감이 없다는 거죠. 블랍 스토리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블랍 스토리지는 아까 전에 이제 김대호 차장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블랍 스토리지는, 그러니까 자바를 애저로 올리는 데 있어서 고려해 볼 거는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버추얼 머신을 이용한다 하면 버추얼 머신에서 내가 디스크 스토리지를 추가해서 만들면 리눅스 상에서 보면 SDB로 디스크가 잡히는데, 이 디스크 자체는 무한정의 디스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그 디스크의 총량을 지정해 놓고 나서 그 디스크를 붙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디스크를 다 사용을 하고 나면 사실은 다른 디스크를 붙여야 되는 거고, 뭐 그 디스크를 뭐 하나처럼 쓰기 위해서 뭐 로지컬 볼륨을 구성하시든 뭐 다른 방식을 사용하시든 어찌됐건 간에 어떤 한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클라우드의 장점이라고 하는 건 관리 포인트를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디스크를 어느 정도 내가 500기가를 쓰고 있었는데 500기가가 닫혀서 600기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리눅스에 들어서 뭔가 또 작업을 한다는 건 굉장히 귀찮은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블랍 스토리지를 디스크 형태로 사용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시게 되면 뭐 그런 용량이 제한 없이 쓰신 만큼 가격을 지불하시면 되고 별도의 세팅 같은 거 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관련된 내용 이제 아까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자바에서 블랍 스토리지를 쓰실 때는 아까 메이븐에서 추가했던 그 라이브러리가 있잖아요. 그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시면 com.microsoft.windows.azure라는 이런 네임스페이스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 네임스페이스에서 얘는 클래스 중에 클라우드 스토리지 어카운트, 클라우드 블랍 클라이언트, 클라우드 블랍 컨테이너 뭐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결국 이게 사실 자바든 PHP든 뭐 노드든 기타 다른 어떤 언어든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일관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레스트풀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대한 지정을 하시고요. 이 지정을 하실 때는 스토리지 커넥션 스트링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관련된 뭐 계정명이나 사용하시는 키를 쓰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원래 블랍 스토리지에는 키가 두 가지가 있어요. 프라이머리 키랑 세컨더리 키랑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뭐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해봤는데 프라이머리 키를 쓰라고 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블랍 어카운트에 대한 인증을 받고 그 블랍 어카운트랑 통신을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에서 블랍에 대한 컨테이너에 대한 레퍼런스를 받고 거기에 이제 파일을 뭐 올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받으실 수도 있고 어떤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